서울 외곽의 한적한 신도시. 햇살 가득한 단독주택에 김준호, 김준호 씨 가족이 새 보금자리를 틀었다. 잔디가 깔린 아담한 마당과 잘 가꾸어진 꽃들이 핀 정원은 그들이 꿈꿔온 평화로운 삶의 상징이었다. 김준호는 거친 도시의 삶과 복잡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그의 가족은 사랑스러운 아내 이수연, 리, 수호연과 장난기 넘치는 아들 민준, 그리고 밝고 명랑한 딸 지은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준호는 가족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빠였다. 그는 직접 장을 보고 요리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겼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준호는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는 능숙하게 그릴을 닦고 숯불을 피웠다. 숯불이 서서히 붉게 달아오르자 고소한 숯향기가 바람을 타고 마당 가득 퍼져나갔다. 민준과 지은은 마당 한편에서 뛰어놀며 까르르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작은 종소리처럼 맑고 경쾌했다. 수연은 주방에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샐러드를 만들고 있었다. 여보, 준비 다 됐어요. 애들 배고프다고 난리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행복한 웃음이 묻어났다. 준호는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거의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 구워줄게. 준호의 작업실 한편.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는 묵직한 서랍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는 먼지 앉은 낡은 경찰 휘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휘장에는 수사팀장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준호는 가끔 아무도 모르게 그 휘장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곤 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과거의 영광과 함께 그 영광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족에게 주었던 걱정과 아픔에 대한 회한이 교차했다. 그는 무심결에 자신의 어깨를 만지곤 했다. 셔츠 아래 숨겨진 오래된 흉터. 그것은 과거 위험했던 임무의 흔적이었고, 동시에 그가 숨기고 싶은 과거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옛 직업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저 평범하고 안전한 아빠로 살고 싶을 뿐이었다. 새로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준호는 주말 오후 마당의 꽃들을 정성스레 다듬고 있었다. 향긋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때 옆집 담벼락 너머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내 공. 준호가 고개를 돌리자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잔뜩 풀이 죽은 얼굴로 높은 나무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축구공이 나뭇가지 사이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아이를 달래고 있었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이웃과 아직 깊은 관계는 아니었고 그는 조용히 살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는 곧바로 가위를 내려놓고 담벼락으로 다가갔다. 꼬마야, 공이 저기 걸려있니? 준호는 따뜻하게 말을 건넸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조심스럽게 나무 위로 올라가 공을 내려주었다. 능숙하고 안정적인 그의 움직임에 아이의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공을 돌려받은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아저씨 최고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다. 아이의 엄마 역시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사 오신 줄도 모르고 덕분에 아이가 너무 좋아하네요. 준호는 소박한 미소를 지으며 별 말씀을요 라고 답했다. 이 작은 친절은 그의 본성 깊이 자리 잡은 선량함과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는 아직 이웃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로도 그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이웃의 첫인상을 심어주었다. 김준호 씨 가족의 새집 바비큐 파티는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는 즐거운 축제가 될 예정이었다. 마당에는 알록달록한 풍선이 걸리고 아이들의 좋아하는 노래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준호는 능숙하게 그릴 위에서 고기와 소시지를 굽고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온 동네에 퍼져나갔다. 수연은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샐러드를 접시에 담고 있었으며 민준과 지은은 친구들과 함께 마당에서 뛰어놀며 까르르 웃음꽃을 피웠다. 초대된 친구들과 이웃들도 하나둘씩 도착하며 파티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어 갔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을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옆집에 사는 박여사였다. 박 여사는 동네에서 소문난 문제 많은 이웃으로 사사건건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이 조용하고 정갈한 동네에 젊은 가족이 이사와서 시끄럽게 구는 것을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겼다. 특히 바비큐 연기가 자신의 빨래에 뵐까봐, 그리고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자신의 오후 낮잠을 방해할까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박 여사는 굳게 닫힌 창문 틈으로 김준호 씨 집 마당을 힐끗힐끗 쳐다봤다. 고기 굽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그녀의 미간은 더욱 찌푸려졌다. 저렇게 개념 없는 것들이 이 동네에 이사 오다니 조용한 동네 다 망치겠어.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급기야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전화기를 들었다. 경찰에 전화해 시끄럽게 바비큐 파티를 벌이는 옆집을 신고하기 위해서였다. 네, 경찰이죠. 여기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밤늦게까지 고기 구워 먹고 소란 피우고 연기 때문에 숨도 못 쉬겠어요. 당장 출동 좀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악의적인 과장이 담겨 있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내 경찰차 한 대가 김준호 씨 집 앞에 멈춰 섰고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렸다. 마당의 웃음소리는 순간 정지했다. 민준과 지은은 놀란 토끼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보았다. 아빠, 경찰차가 왜 왔어? 준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는 손님들에게 사과하며 현관으로 걸어나갔다. 젊은 경찰관 오민우 순경과 그의 상관인 김지혁 팀장이었다. 오순경은 불쾌한 표정으로 준호에게 다가왔다. 여기서 소란 피운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바비큐 파티는 즉시 중단하고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비난의 기색이 역력했다. 준호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경찰관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저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해 조용히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소음도 규정치를 넘지 않았고 연기도 죄송합니다만 바비큐 연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함께 자신이 이렇게까지 제지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과거 공권력을 집행하던 자신의 모습과 현재 이웃의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는 자신의 모습 사이에서 미묘한 감정적 충돌을 느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그의 바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정의감과 자존심이 살짝 고개를 들었다. 경찰의 출현은 즐거웠던 바비큐 파티 분위기를 순식간에 싸늘하게 만들었다. 손님들은 어색하게 고기를 내려놓거나
웅성거리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민준과 지은은 잔뜩 겁먹은 얼굴로 아빠의 등 뒤에 숨었다. 수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새로운 집에서의 첫 바비큐 파티는 이렇게 씁쓸하게 중단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동네에 퍼져나갔다. 새로 이사온 가족이 경찰까지 출동시킬 정도로 시끄럽게 군다더라. 역시 젊은 사람들이라 개념이 없다는 등의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동네 주민들은 수군거렸고 일부는 박 여사의 편에 서서 김준호 씨 가족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동네의 평화를 깬 이방인처럼 취급받았다. 준호는 마당에 혼자 서서 연기가 식어가는 그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그의 바람과 너무나 달랐다. 평범한 아빠로서 가족을 지키려 했던 그의 노력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대로 조용히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불합리한 상황에 맞설 것인가? 경찰의 방문은 그에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그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마주하게 만드는 강력한 촉매제였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아빠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음을 직감했다. 경찰관들이 김준호 씨의 마당에 들어서자 파티의 즐거운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오민우 순경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준호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신분증 확인 요청합니다. 그리고 파티로 인한 소음과 연기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이에 대해 조사해야 합니다. 오순경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뉘앙스가 짙었다. 준호는 애써 침착하게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그는 오순경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감정을 알아차렸지만 일단은 협조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다. 오순경은 준호의 신분증을 받아 들고는 그의 얼굴과 번갈아 보았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는 턱을 만지작거리며 준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오순경은 한때 준호가 몸담았던 강력반의 신참이었지만 준호가 갑자기 사임하면서 직접적인 접점은 없었다. 하지만 준호의 명성은 경찰 내부에서 자자했고 오순경은 그의 얼굴을 사진이나 뉴스 기사에서 접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무언가 기억날 듯 말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부와요. 이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저 가족들과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 저를 아는 것 같은데 설마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러는 건 아니겠죠? 준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색이 스쳤다. 그의 말에 오순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법을 잘 아는 분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지금 공무집행을 방해하시는 겁니까? 오순경은 오히려 준호를 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다. 김지혁 팀장은 옆에서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오순경의 과도한 태도에 미간을 찌푸렸다. 지혁 팀장은 민준이 전설적인 수사팀장이었던 시절 그의 아래에서 사건을 함께 해결하며 존경심을 키워왔던 후배였다. 하지만 그녀는 준호가 신분을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오순경은 급기야 준호의 어깨를 밀치며 이리 와서 진술서 작성하시죠.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연행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위협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금 당신이 뭘 하는지 알고나 말하는 겁니까? 그가 오순경의 손을 뿌리치려는 순간
셔츠 안에 숨겨져 있던 낡은 경찰 휘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휘장은 닳고 닳았지만 여전히 수사팀장이라는 글자와 중앙의 은빛 독수리 문양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휘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오순경과 김 팀장의 시선이 동시에 그곳에 꽂혔다. 오순경은 휘장을 주워들고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경악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 휘장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호를 올려다보았다. 팀장님, 설마 김준호 수사팀장님. 그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떨렸다. 김 팀장의 눈빛은 이미 휘장을 본 순간 확신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주저앉아 있는 준호의 아이들을 보고 이 상황에서 준호가 곤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최대한 침착하게 오순경의 행동을 제지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존경과 안타까움,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된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준호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는 경찰 내부에서의 암묵적인 경의 표시였다. 이 모든 광경을 박 여사는 자신의 집 창문 뒤에서 은밀히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경찰이 자신의 편을 들어 준호 가족을 혼내주는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오순경의 놀란 표정, 그리고 김 팀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보며 그녀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번져나갔다. 특히 바닥에 떨어진 낡은 휘장을 발견한 순간 그녀는 직감했다. 이 남자가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박 여사는 초조한 표정으로 상황을 계속 주시했다. 그녀의 승리감은 순식간에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오순경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휘장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누구에게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닫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김 팀장은 그런 오순경을 싸늘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오순경, 지금 당신이 누구에게 무례하게 굴었는지 알기는 합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엄중함이 담겨 있었다. 박 여사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끼자 다급하게 소리쳤다. 경찰관님들,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전에도 무슨 소송에 휘말려서 직장도 그만뒀다고 하던데요. 아마 범죄자일지도 몰라요.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사실을 왜곡하고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경찰을 자극하려 했다. 오순경은 박 여사의 말을 듣고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김 팀장의 눈빛을 보고 정신을 차렸다. 그가 알고 있는 김준호 팀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김 팀장은 박 여사를 차갑게 노려보며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다. 박 여사는 김 팀장의 엄중한 경고에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오순경은 더 이상 준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김 팀장의 지시만을 기다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해했다. 준호는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씁쓸함과 함께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예기치 않게 드러나게 된 것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교차했다. 평화로웠던 일상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경찰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김준호 씨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동네는 삽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즐거웠던 바비큐 파티는 악몽처럼 끝나버렸고 김준호 씨 가족은 순식간에 동네 사람들의 입방에 올랐다. 특히 박 여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김준호 씨가 수상한 과거를 가진 위험한 인물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며 주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오민우 순경이 실수로 흘렸던 정보,
즉 준호가 과거 경찰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이 박 여사의 악의적인 상상력과 결합되어 더욱 부풀려졌다. 주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여사는 동네 분녀회와 통장님을 압박하여 긴급 주민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의 목적은 명백했다. 김준호 씨 가족을 동네에서 축출하거나 적어도 그들의 행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었다. 박 여사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우리 동네를 저런 사람들이 망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녀는 회의에서 발표할 김준호 씨 가족의 위반 사항 목록을 밤새워 작성했다. 목록에는 바비큐 연기, 아이들의 소음, 그리고 심지어 알 수 없는 과거로 인한 동네 이미지 훼손과 같은 황당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과거 경력을 교묘하게 언급하며 그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법을 어긴다고 비난했고, 심지어 숨겨진 범죄 경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뉘앙스까지 풍겼다. 그녀의 목표는 준호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동네에서 몰아내는 것이었다.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준호 씨 가족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수연은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아이들 역시 부모님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했다. 민중과 지은은 마당에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방 안에 갇힌 채 슬픈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빠와 엄마가 동네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워했다. 평화롭던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위협받는 투기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오히려 그 평범함을 지키려다 가족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았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작업실 서랍에 넣어둔 낡은 경찰 휘장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 휘장은 그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가족에게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짐이기도 했다. 과연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숨긴 채 이 불합리한 비난을 감수해야 할까? 김지혁 팀장은 김준호 씨의 소식을 듣고 몰래 조사를 시작했다. 오민우 순경의 무례한 태도와 박 여사의 과도한 반응 뒤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 순경이 흘렸던 과거 경찰관이라는 정보에 주목했고, 곧이어 준호가 바로 자신이 존경했던 전설적인 김준호 수사팀장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김 팀장은 박 여사의 악의적인 소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또한 오민우 순경이 무심코 던진 정보를 듣게 된 탐사 전문 기자 박동우 팔동우는 이 사건에 흥미를 느끼고 직접 취재에 나섰다. 그는 김준호의 과거 행적과 이영진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를 시작하며 이 모든 소란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려 했다. 박 기자는 박 여사가 동네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그녀의 행동 뒤에 숨겨진 악의적인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 팀장과 박 기자의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였다. 준호는 이 상황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의 아내 수연은 남편을 지지하고 싶었지만 그녀 역시 동네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비난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준호는 긴급 주민회의가 열리기 몇 시간 전 심호흡을 했다. 그는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다. 내가 대체 뭘 해야 하는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그는 곧이어 가족을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는 이번 사건을 정면으로 돌파해야만 했다. 긴급 주민회의가 열리는 마을회관은 싸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의자에 앉은 주민들은 웅성거렸고 일부는 박 여사와 함께 김준호 씨 가족을 향해 의심과 비난의 시선을 보냈다. 준호와 수연은 회의실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수연의 손은 불안하게 떨렸지만 준호의 표정은 굳건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순간이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박 여사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준비해온 긴 목록을 펼쳐들고 과장된 몸짓과 목소리로 김준호 씨 가족의 위반 사항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다. 이 김준호 씨 가족은 이사 온 첫날부터 시끄러운 바비큐 파티로 동네의 평화를 깼습니다. 게다가 그 남편은 과거에 경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 과거라는 것이 우리 동네에 해가 될 만한 어두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상한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고 일부 주민들은 박 여사의 선동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준호의 심장을 꿰뚫었지만 그는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의 눈빛은 고통스러웠으나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번뜩였다. 바로 그때였다. 회관의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문께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경찰관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선두에는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김준호였다. 그는 번쩍이는 새 경찰서장 휘장이 달린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굳건한 힘이 느껴졌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그는 경호 경찰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정지된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박 여사는 연설을 멈추고 멍하니 김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듯이 경악으로 물들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갈 곳을 잃었다. 그녀의 등 뒤에 서 있던 오민우 순경 역시 눈을 비비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김준호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무례하게 대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자신의 새로운 경찰서장이었다니. 준호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나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오늘부로 이 지역의 새로운 경찰서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또 다른 충격을 선사했다. 주민들은 웅성거렸다. 뭐라고 경찰서장이라고. 설마 저 사람이. 혼란과 경악이 교차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지혁 팀장이 준호의 뒤를 이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준호 서장님의 부임은 며칠 전 결정되었으나 개인적인 이유로 공식 발표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형진 기자가 준비한 박 여사님의 허위 사실 유포 및 주민 선동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김지혁 팀장의 말과 함께 회의실 한편에 서 있던 탐사 전문 기자 박동우가 노트북을 열어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박 여사가 동네 주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준호를 비방하는 통화 녹취록과 메시지들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박 여사가 지난밤 오민우 순경에게 들은 정보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김준호가 범죄자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음성이 울려 퍼지자 회의실은 발칵 뒤집혔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자신들이 박 여사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떠올랐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박 여사를 향해 날카롭게 꽂혔다.
박 여사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것이었다. 오민우 순경은 자신의 입에서 불필요한 말이 나갔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한 주민이 먼저 일어나 박 여사를 향해 소리쳤다. 박 여사님,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신 말만 믿고 김 서장님 가족을 오해했잖아. 여기저기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의 얼굴은 처음의 의구심과 분노에서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된 충격과 부끄러움, 그리고 김준호 서장을 향한 깊은 존경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박수 소리는 없었지만 그들의 침묵과 뜨거운 시선은 준호의 승리를 웅변하고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자신에게 미안함과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숙이는 주민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단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박 여사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조롱이나 비난도 없었다. 그저 깊은 연민과 함께 공정한 법 집행을 약속하는 듯 단 차가운 결의만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입고 있는 새 제복은 단순히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결국 빛을 발하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위대한 용기가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긴급 주민회의에서의 충격적인 폭로 이후 박 여사의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퍼뜨린 허위 사실과 주민 선동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자 동네 주민들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었고 박 여사는 허위 사실 유포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여론의 비난과 법적 압박 속에서 그녀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김준호 서장 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사과문은 지역신문에 실렸고 마을회관 게시판에도 붙여졌다. 겉으로 드러난 사과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역력했다. 오민우 순경 역시 자신의 무례하고 경솔한 태도 그리고 정보를 흘려 사건을 키운 것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받았다. 그는 경찰서장에게 직접 불려가 질책을 들었고 한직으로 전보 조치되었다. 그는 김준호 서장에게 찾아가 고개 숙여 사죄했다. 서장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준호는 묵묵히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김준호 서장의 부임 소식과 함께 그의 과거 경력, 즉 그가 한때 수사팀장으로서 수많은 강력 범죄를 해결하고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시민들은 새로운 서장의 능력과 진실함에 열광했다. 그가 가족의 평범한 삶을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했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대중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다. 동네 주민들은 처음에는 오해와 비난의 시선을 보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준호와 그의 가족을 존경하고 환영했다. 그들의 집 앞에는 사과와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작은 선물들이 놓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다시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았고 주민들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아주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어느 저녁, 준호와 수연은 오랜만에 마당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왔다. 집 안에서는 민중과 지은이가 숙제를 하며 제잘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다시금 평화가 찾아온 듯 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모든 게 잘 해결돼서. 수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준호의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가 이 동네에서 쫓겨나면 어쩌나,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어쩌나 하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나도 그랬어. 사실 처음에는 내 정체를 숨기려고 했어. 평범한 아빠로 살고 싶었으니까. 지난날의 위험한 일들과 복잡한 삶에서 벗어나서 너희와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어.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 때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도. 수연은 준호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여보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경찰서장이든 그냥 평범한 아빠든 중요한 건 여보의 진심과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웃들을 대하는 여보의 진정성도요. 그녀는 준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이번 일로 동네 사람들도 여보를 더 믿고 따르게 될 거예요.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으니까요. 준호는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어. 나는 이 자리에서 나의 소임을 다하고 이 동네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게 해주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그들의 작은 바비큐 파티에서 시작된 소동은 결국 한 가족의 정체성을 되찾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질서와 믿음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5년이 지났다. 김준호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경찰서장이 되어 있었다. 그의 리더십 아래 동네는 물론 도시 전체의 치안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범죄율은 현저히 낮아졌다. 그는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진정한 커뮤니티 리더였다. 한때 그의 정체를 의심하고 비난했던 동네 주민들은 이제 그를 가족처럼 여기며 따랐다. 준호는 취임 초부터 경찰과 시민의 거리 좁히기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는 매주 지역공원에서 서장님과 함께하는 커피타임을 열어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경찰서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이 경찰을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그는 우리 동네 지킴이 프로그램을 발족하여 주민 자율 방범대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주민이 함께 치안 활동을 펼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동네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아침, 준호는 가족들과 함께 동네 공원 청소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민준과 지은은 밝은 얼굴로 쓰레기를 줍고 있었고 수연은 주민들과 함께 꽃밭을 가꾸고 있었다. 그때 한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다가왔다. 바로 박 여사였다. 과거의 날카로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다. 박 여사는 준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서장님, 안녕하세요. 요즘도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봉사하시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박 여사의 손을 잡았다. 박 여사님도 나오셨네요. 덕분에 공원이 더 깨끗해지겠습니다. 과거의 앙금은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대화였다. 박 여사는 이제 동네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과거의 과오를 뉘우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김준호 씨 가족의 마당에서는 다시 한번 바비큐 파티가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의 싸늘한 분위기 대신 따뜻하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꽃피웠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며 제잘거렸고 어른들은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준호는 평범한 면 티셔츠 차림으로 그릴 앞에서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수연이 웃는 얼굴로 샐러드를 챙기고 있었다. 민준과 지은은 친구들과 함께 불꽃놀이를 준비하며 까르르 웃었다. 준호는 잠시 그릴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가을 하늘에는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그의 작업실 서랍에 고이 간직된 경찰 서장 휘장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사명과 시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삶의 상징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모든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함만을 쫓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수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위대한 영웅이 되어 있었다. 마당 가득 퍼지는 고소한 바비큐 냄새와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 속에서 준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것이 바로 내가 꿈꿔온 삶이다. 여러분, 김준호 서장님 가족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예측 불가능한 오해 속에서 시작된 사건이 한 가족의 진실을 드러내고 한 남자의 숨겨진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죠. 때로는 우리가 겪는 작은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큰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서장님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용기와 이웃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